안녕하세요. 십세법 김선우입니다. 이번에는 34회 기출문제 익힘장으로만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총 16문제가 있는데 이 중에서 10문제 정도는 익힘장만으로도 가지고 우리가 풀 수 있다라는 그런 지표입니다. 바로 한번 풀어볼게요. 25번 국세의 부가 제척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익힘장에 없죠. 넘어가시면 되고 26번도 마찬가지로 연대납세 의무 익힘장에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27번부터 볼게요. 27번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취득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익힘장에 있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1번 건축물 중에 조작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주체 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로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체 구조부 취득자 외의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 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익힘장에는 없어요. 왜 없냐? 너무 기본적인 거라서 없는 겁니다. 얘는 사실 모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시면 되고. 자, 2번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 방식이 나왔어요. 환지 방식 같은 경우는 익힘장에 여기 있죠. 이게 환지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뭘 묻고 있냐를 보니까 환지는 사업시행자가 그리고 채비지는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볼까요? 자, 환지 같은 경우는 누가 갖고 가는 겁니까? 조합원이에요? 사업시행자요? 환지 같은 경우는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고요. 반대로 채비지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죠. 근데 봤더니 환지를 사업시행자가, 채비지를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틀렸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3번 경매를 통하여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자, 배우자 나왔어요. 배우자가 취득을 합니다. 원래 배우자가 취득을 하면요, 직계간 혹은 배우자 간의 거래는 모두 증여로 보죠. 무상으로 보죠.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단 파경대교를 건너면 매매로 봅니다. 파경대교가 뭐였냐? 파산, 경공매, 대가지급, 교환, 이렇게 4가지 경우는 아무리 직계간 혹은 배우자 간 거래를 하더라도 우리는 증여로 안 보고 매매로 본다. 보니까 경매, 파경대교의 경매네요. 그래서 경매인 경우에는 유상으로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3번은 옳은 지문이고. 자, 4번 형제 자매인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래요. 형제 자매 같은 경우는 주의하셔야 할 게 여기 직계 있죠. 직계도 아니고요, 배우자도 아니에요. 형제 자매는 그냥 남남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래요. 부담부 증여가 뭐냐? 이거죠, 이거. 익힘장에 있는 거. 이거를 그냥 증여하는 것을 부담부 증여라 불러요. 그래서 채무액 부분은 부담부, 다른 말로 양도부, 또 같은 말로 매매부라는 거고, 반대 증여 파트는 여기는 그냥 증여인 거죠. 볼게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래요. 그러면 이쪽 4억 원 쪽을 얘기를 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부담부, 양도부, 매매부 다 같은 말이니까 어차피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4번도 옳은 지문. 5번 부동산의 승계 취득은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를 아무리 안 했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죠. 왜? 부동산 세법 같은 경우는 실질주의이기 때문에 항상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이 사실의 반대말이 등기인데 항상 사실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등기 아무리 안 했더라도 사실상 취득했으면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부동산의 양수인을 취득자로 한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다음 28번 취득세 납세 의무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납세 의무의 성립에 관한 설명인데, 이 납세 의무의 성립이 언제 되냐? 결국에 취득 시기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취득 시기 언제냐? 취득 시기 나오면 이거죠. 그래서 증약용, 상시지점 등 재다주바 이렇게 있고, 나머지 여기 없는 것들은 다 빠른 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시죠. 여기 상시. 그래서 상속은 상속 개시일 맞는 거고. 2번 부동산의 증여계약으로 인한 취득에 있어서 등기를 안 하고 60일 이내에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래요. 이런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되어 있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는 그 비과세 쪽이 있습니다. 취득세의 비과세 쪽이 있는데 계약 해제예요. 이게 계약 해제라서, 계약 해제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등기를 하지 않고,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미등기 상태로 60일 이내에 해제된 사실이 입증이 된다. 그런데 그럴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등기를 만약 했다라고 하면 이미 취득세를 낸 거기 때문에 그래서 등기를 했을 때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만 그게 아닌 경우 등기를 안 했을 때 미등기일 때는 우리가 60일 이내 해제를 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3번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이 납세 의무의 성립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유상승계 취득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증약용 상시제점 등 재다 주바 안에 유상승계라는 게 있나요? 없죠. 없기 때문에 우린 빠른 날을 찾아야 해요. 그럼 빠른 날을 찾으려면 적어도 A, B 둘 중에 빠른 날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봤더니 하나밖에 없어요. 잔금 지급일 이거밖에 없어요. A밖에 없어요. 그럼 빠른 날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적어도 등기일 이런 것들 하나 나와가지고 그 중에서 더 빠른 날로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3번은 A밖에 없기 때문에 틀렸다. 빠른 날이 아니다. 자, 4번 민법에 따른 이혼 시 재산 분할이래요. 그러면 재점 등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등기일로 간다. 5번 재건축 조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재다 주바이기 때문에 재다라서 다음 날인데 뭐의 다음 날이냐? 준공인가 고시일이 아니고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이에요. 그래서 소고 다음 날이거든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 그래서 정답은 3번, 5번 두 개였어요. 그래서 복수 정답이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맞춰도 되는 거니까 훨씬 쉬운 거죠. 다음 29번 틀린 것은 종부세 문제네요. 1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 주택에 대한 종부세의 과세 표준은 납세 의무자별로 합산한 금액에서 12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거죠, 이거. 주택의 경우에는 93 빼기 93을 하는데 1주택자일 때는 3억, 9억 두 개를 다 빼서 총 얼마를 빼는 거예요? 12억 원을 빼는 게 맞고 거기다가 곱하기 공정비율을 해줘야 되는데 주택만 공정비율이 60%를 적용하기 때문에 얘를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그래서 얘를 곱하기 세율 앞에 있는 여기까지가 우리가 과세표준이라 부르죠. 그래서 지금 어차피 과세표준을 묻고 있기 때문에 이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 완벽한 지문이고요. 자, 2번, 3번, 4번, 5번을 보시면 어차피 이거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에는 나와 있어요. 10년치 기출문제는 다 나와 있는 그런 지문들인데 다만 너무 많이 나오진 않기 때문에 제가 익힘장에는 넣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얘는 넘어갈게요.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30번. 이번에도 종부세의 부과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인데 1번부터 볼게요. 1번. 종부세의 세율 결정에서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과 징수한다. 납기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납기 같은 경우는 종부세는 12월 15일까지입니다.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자, 2번. 종부세를 신고 납부 방식으로도 납부할 수 있어요. 보시면 신고도 가능하다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고를 하시면 되냐? 똑같습니다.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도 신고하시면 된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겠죠? 다음 3번. 보시면 분납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분납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분납. 종부세니까 지금 여기죠. 취재 종량이니까. 종부세 같은 경우는 분납에서 제일 중요한 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 금액 250이라고 적혀 있죠. 250만 원을 넘겨야지만 분납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 6개월이라 적혀 있는데 우리 분납이라는 게 분할 납부잖아요. 그래서 한 번 내고 나머지 한 번을 한 번 더 내는 건데 그러면 그 나머지 한 번을 언제 안에 낼래?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부세는 250만 원과 6개월을 외우시면 되고 그래서 250만 원을 초과했다. 그러면 6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딱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3번도 옳은 지문. 자, 4번, 5번을 보시면 둘 다 납부유예.
납부유예에 관한 내용인데 4번, 5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배우지 않았어요. 익힘장에 없어요. 그래서 넘어가시면 되고 정답은 2번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익힘장으로 풀 수 있죠. 다음 31번. 재산세의 표준세율로 틀린 것은? 그럼 볼게요. 이게 재산세 표준세율인데 1번 고급 선박 및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의 경우에 선박이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의 표준세보다 높다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하나 알아두세요. 우리 사치성 재산들을 하면 사치성이라서 다 40이었죠. 근데 그 중에 사치 중에서도 사치 선박이 있습니다. 선박. 고급 선박 같은 경우는 요트죠. 요트. 요 오트기 때문에 얘만 50이에요. 얘가 제일 높아요. 나머지는 40이고. 그래서 50이 40보다 높다. 1번은 옳은 내용이고 여기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 선박 요트 같은 경우는 50이다. 지금 이게 좀 좁게 하느라 이게 좀 잘렸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익힘장에는 제대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고급 오락장용 같은 경우는 100분의 4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2번. 특별시 지역에서 뭐 이런 법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서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방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표준세율을 묻고 있어요. 그러면 주거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표준세율을 묻고 있는 거죠. 물어보는 게 뭐예요, 그러면? 건축물의 표준세율이에요. 토지가 아니라. 그래서 이 아래 있습니다, 얘도. 그래서 공장 건물 같은 경우는 몇이냐? 5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분의 5이다. 되셨죠? 자, 3번. 주택의 경우에 표준세율은 1부터 4까지의 4단계 초과 누진세율로 적용한다 되어 있는데 이 주별종 같은 경우는 다 누진세죠. 주택 같은 경우는 4단계입니다. 그래서 4단계 초과 누진세율로 적용한다. 1부터 4까지냐? 이건 모르겠죠, 사실. 안 적어놨으니까. 그래서 그냥 물음표 치고 넘어가시면 되고 4번도 항공기를 묻고 있어요. 항공기. 1000분의 3이냐? 묻고 있는데 네, 1000분의 3입니다. 이러고 1000분의 3이구나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익힘장으로 보시면 되고 자, 어차피 1번부터 4번까지는 사실 몰랐어도 되는 게 정답은 5번이거든요. 자, 5번을 보시면 지자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 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법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이게 어떤 내용이죠? 이거죠, 이거. 지방세는 탄력세율인 거. 지방세 있죠? 취득세, 재산세, 또 하나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는 지방세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탄력세율이라는 것을 갖고 있어요. 탄력세율이 뭐냐?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몇 년간 1년 이내에 가감 조정이 가능한 이거를 바로 탄력세율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럼 볼게요. 맨 아래 보니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를 포함해서 3년간 적용한다 되었으니까 틀렸죠? 몇 년간 적용할 수 있냐? 딱 1년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5번. 얘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봐두세요. 자, 31번도 그래서 익힘장으로 풀 수 있었고 32번. 재산세의 부과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경우에 이렇게 해가지고 납기를 이렇게 해서 한다. 지금 납기를 물어보고 있죠? 주택의 납기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주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대 초반 반반 했던 친구 말 듣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 20대가 20만 원이라는 소리예요. 20만 원보다 크다. 그러면 반반 해가지고 7월이랑 9월 이렇게 내라는 소리입니다. 7월의 반, 9월의 반. 만약 20만 원보다 작으면 더 앞서져 있는 7월에다가 전치를 다 내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 20만 원보다 크다 라고 하면 내가 낼 세액의 반은 7월, 나머지 반은 9월 이렇게 내시면 돼요. 볼게요, 그러면. 자, 반, 2분의 1, 반 똑같은 말이죠? 반은 7월, 나머지 반은 9월. 그래서 반반한 친구 말이었죠? 말인 것도 맞죠? 맞구나 하고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20대 안 되면 그럴 때는 납기를 언제로 하냐? 더 앞서져 있는 9월이 아니라 7월에 한다. 그래서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서 한 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정답은 1번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익힘장으로 풀 수 있는 문제였고, 자 2번 볼게요. 2번 재산세는 보통 징수의 방법으로 부가 징수한다. 그쵸? 거지, 보국, 취재 종량인데 재산세가 어디 있죠? 재산세 여기 있죠? 재산세 같은 거는 보유 단계 세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징수를 어떻게 세금을 낸다? 보통 징수의 방법으로 세금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익힘장 제일 첫 번째, 제일 위에 있는 그 표예요. 그래서 보통 징수의 방법으로 부가 징수를 한다. 3번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로 구분해가지고 과세표준 세액에 적어도 5일 전까지 발급을 하시면 됩니다. 구분해가지고 5일 전까지 발급을 하시면 되고, 얘도 보유단계 세금이면 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종부세도 마찬가지예요. 4번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고, 5번 고지서 한 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면세점 얘기죠. 재산세 같은 경우는 2,000원도 재산세를 내니까 얘 같은 경우는 2,000원 안 됐죠. 2,000원 미만이기 때문에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옳은 지문이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얘 같은 경우는 5문제, 5지문 다 익힘장으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다음, 등록민허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를 틀린 것은 하시면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 알고 있는 게 공법 묘지 비과세. 공법 묘지란 게 있어요. 거기는 항상 비과세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법 묘지만 보시면 됩니다. 공법 묘지가 뭐냐? 공, 무원, 찰못, 차고, 2번 법원, 촉탁, 3번 묘지, 이렇게 세 가지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당연히 세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가 같은 경우는 당연히 비과세고, 외국 정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상호주의겠죠? 그래서 1번 볼게요. 지자체 조합이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 국가죠? 국가는 항상 비과세입니다. 자, 2번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로서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목이 자 묘지 나와 있죠. 그래서 공법 묘지의 묘지이기 때문에 얘도 비과세고, 3번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 청산에 관하여 자 법원이 나왔어요. 법원의 촉탁. 그래서 여기 있는 법원이죠. 그래서 3번도 옳은 지문. 4번 대한민국 정부기관에 등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 정부의 등록인데, 외국 정부 같은 경우는 과세를 어떻게 하냐? 얘는 상호주의예요. 만약 이 외국 정부가 대한민국의 정부기관에 등록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 그러면 우리도 과세를 해야 되고, 아니다, 반대로 비과세를 해준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비과세를 해야겠죠. 근데 봤더니 이 외국 정부가 우리나라 정부기관에 등록에 대해서 과세를 한대요.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과세를 해야겠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과세를 해야겠네요. 정답은 4번. 그리고 5번 보시면 등기 담당 공무원의 차구죠. 그래서 얘는 공법묘지의 공이기 때문에 맞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4번 틀린 것은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대요. 그래서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 소재지를 묻고 있어. 소재지란다. 납세지를 묻고 있어요. 그러면 납세지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냐? 모르는 거죠.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기 때문에 정확히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모를 때는 어떻게 가냐? 등록관청 소재지가 납세지가 됩니다. 그래서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1번은 옳은 내용. 자, 2번 지자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세율을 부동산 등기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아까 봤던 거죠. 표준세율. 얘는 탄력세율이죠. 탄력세율. 그래서 탄력세율이기 때문에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얘도 100분의 50 맞기 때문에 맞는 거고. 자, 3번 주택의 토지와 건축물을 한꺼번에 평가해서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평가한 개별 주택 가격을 토지나 건축물의 가액비로 나눈 금액을 각각 토지와 건축물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되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돼요. 주택이 어떻게 생겼냐? 지금 이렇게 생겼대요. 건축물이랑 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를 따로따로 지금 할 수가 없대요. 그러면 한꺼번에 평가가 된대요. 한꺼번에 평가해서 한 10억이라 볼까요? 근데 나는 건축물만 알고 싶어.
그럴 수 있잖아요. 난 토지만 알고 싶어. 근데 얘네들의 비율이 3대 2다. 이것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자 10억이니까 10억에 3대 2 나누면 얘는 6억, 토지는 4억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라서 얘는 딱히 배우는 게 아니고 그냥 너무 당연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푸시면 돼요. 익힘장에는 없지만. 자 4번 부동산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요 신고한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그런데 신고가 없다 혹은 신고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되어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도 익힘장에 없긴 해요. 근데 없어가지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익힘장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네요. 그런데 자 시가표준액이 나왔어요. 시가표준액이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 얘는 신고가액이 보통 100이라면 시가표준액은 한 60밖에 안 돼요. 가격 자체가. 얘는 나라에서 정해주는 기준시가 이런 거기 때문에 되게 작다. 볼까요? 그래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많대요. 그럴 때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연히 나라 입장에서 더 많은 걸로 받아야지 왜 더 적은 걸로 받습니까? 그래서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이럴 때는 신고가액으로 하면 되고 혹시 신고가 없다라고 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거고 되셨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5번 채권자, 대위자는 납세의 의무자를 대위해가지고 신고 납부할 수 있냐? 대위에서도 가능합니다. 되셨죠? 자, 다음 35번. 얘 같은 경우는 뭘 물어보는 거냐? 사업소득의 총 수입 금액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볼까요? 사업소득의 총 수입 금액이면 우리가 지금 이런 A, B, C 부동산들을 임대를 해준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받는 거예요. 임대를 해주면 수익 금액이 어떻게 되냐? 일단 월세 있겠죠? 우리 월세 받죠? 또 뭐 받아요? 보증금 받죠? 그래서 총 수익 금액이니까 일단 월세부터 해볼게요. 월세에다가 곱하기 12 하면 이게 1년 총 수입 금액 아닐까요? 그쵸? 그래서 볼게요. 50만 원이랑 100만 원 두 개를 더해가지고 얼마예요? 150만 원이죠? 곱하기 12 하면 1,800만 원인가요? 그래서 월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1,800만 원인 걸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보증금에 대해서 할 건데 보증금은 한 번에 받는 건데 우리 어떻게 아냐? 그래서 보증금 대신에 뭐라는 걸 쓰냐면 우리가 간주임대료라는 것을 씁니다. 간주임대료? 간주임대료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가지고 이제 좀 내려서 쓸게요. 이 월세였고 더하기 보증금, 다른 말로 간주임대료라는 것을 받을 건데 자 볼게요. 3번 3, 4만 주택부터는 총 임대 수입에 간주임대료도 포함시킨다. 근데 이 3, 4만 주택이 뭐냐? 보시면 아래 있습니다.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전세보증금 합산액이 3억 원을 초과해야 돼요. 볼게요. 일단 3주택 이상인가요? 3개 있고요. 보증금이 3억 원을 초과했나요? 총 9억이니까 초과했죠? 그런데 아래를 보시면 살이 나오는 주택은 빼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살이 나오는 주택은 이 3, 4만 주택 할 때 이 주택 수에 포함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볼게요. 이 살이 나오는 주택이 뭐냐? 40제곱미터 이하이고 플러스 동시에 2억 원 이하인 보증금이 2억 원 이하인 그런 주택을 우리가 살이 나오는 주택이라고 불러요. 그럼 볼게요. 이게 있나 봤더니 자 B주택 볼게요. A, B, C 중에 B만 40제곱미터 이하니까 그래서 B를 보셔서 B 40제곱미터 이하고요. 보증금 2억 원 이하네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살이 나오는 주택이에요. 얘가 바로 살이 나오는 주택입니다. 살이 나오는 주택은 빼준다 되어 있으니까 얘는 주택수와 포함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얘는 애초에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된다.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몇 주택을 가지고 있는 거냐? A주택, C주택, 2주택만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2주택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3, 4해요 이 사람?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걸로 보나요? 아니죠. 2주택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포함이 안 돼서 3, 4만 주택부터가 간주임대료를 포함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2, 4만 주택이요. 2, 4만 주택. 그쵸? 두 개에다가 3억 원 넘으니까. 그래서 2, 4만 주택 같은 경우는 간주임대로 상관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0원이 된다.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1,800만 원이죠? 정답은 3번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조금만 알면 익힘장으로 풀 수 있는 쉬운 문제였습니다. 다음 36번 양도의 취득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묻고 있고 얘도 똑같죠? 이거랑 똑같아요. 근데 아래 보시면 이 표현이 하나 있어요. 자, 양도세 보유기간, 양도세예요. 양도세의 취득시기 같은 경우는 증여 같은 경우는 받은 날로 바뀌고요. 원래 취득시기 할 때 증여 같은 경우는 언제였어요? 계약일이었죠. 근데 양도세로 넘어오시게 되면 증여는 받은 날이 됩니다. 그리고 점유, 여기 점 같은 거 있죠. 취득세 쪽에서는 원래 등기일이었는데 양도세로 넘어오시게 되면 점유 개시일이 됩니다. 이거 두 가지만 조심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똑같이 여기 없으면 빠른 날로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빠른 날을 할 때 아까 A랑 B 두 개가 있어야지 우리가 빠른 날을 산정할 수 있다 했었죠. 근데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떻게 나오냐? A랑 B 둘 중에 한 개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바로 봐볼게요. 1번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래요. 그러면 여기 증약용 상시제점 등 재다 주바 안에 대금을 청산 뭐 이런 건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빠른 날로 갈 건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잖아요. 그래서 이게 원래 A여야 되는데 A가 없다는 말이에요. A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재되는 B로 가겠다라는 소리죠. 원래는 얘랑 얘를 비교해야 돼서 더 빠른 날로 가야 되는데 얘 자체가 없기 때문에 빠른 날이 없고 그래서 대신에 하나밖에 안 남았다.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재된 등기, 등록, 접수일 또는 명의 개설, 등기일로 간다. 자, 2번 상속. 상속은 알죠? 상시이기 때문에 상속은 상시, 개시된 날. 3번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그러면 첫 번째 대금을 청산한 날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날 두 가지가 있는데 1번 전에 2번을 했다 했으니까 2번이 더 빠른 날이죠. 그래서 우리는 2번으로 하게 된다. 그래서 등기일로 가시면 되겠고 빠른 날이죠. 자, 4번. 자, 4번 같은 경우도 자기가 건설한대요. 건설하는 것도 여기 없기 때문에 빠른 날로 갈 건데 1번 원래 건축허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건축허가를 안 받았대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원래 1번이랑 사실상의 사용일 2번을 비교해야 되는데 1번 자체가 없기 때문에 2번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양도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약간 이 취득 시기가 살짝 애매해요. 빠른 날이 잘 안 나오고 빠른 날이 나올 수도 있지만 3번처럼 보통 하나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5번. 그럼 정답은 5번이겠죠? 완성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자, 5번 같은 경우는 그냥 한번 봐 놓으세요. 얘 같은 경우는 좀 예외사항이긴 한데 내가 양도를 할 거예요. 얘는 빠른 날이 아닙니다. 양도를 할 건데 미리 대금을 먼저 청산을 했어요. 근데 대금을 미리 청산하고 딱 받아보니까 완성이 안 된 거죠, 자산이. 내가 건물을 미리 샀어요. 미리 샀는데 건물이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언제를 취득시키려 보냐? 이거는 사실상으로 딱 봤을 때 아직 내가 취득했다고 보긴 애매하죠. 왜? 건물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는 언제? 완성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무리 대금을 청산한 날이 더 빠르다고 하더라도 이게 더 빠른 날이잖아요.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완성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완성이 될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이럴 때는 완성된 날로 합니다. 대금 청산일이 아니라. 그 목적물이 완성된 날로 한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좀 기억을 해주세요. 어차피 우린 나머지 4개를 알기 때문에 5번 몰라도 풀 수 있었죠? 정답은 5번. 다음 양도소득세 세율입니다. 세율 이거밖에 없어요. 볼게요. 1번 보유기간이 6개월인 상가 건물이래요. 자, 보유기간이 6개월이면 1년보다 적죠? 상가죠? 여기 들어가죠? 그러면 50%. 2번 보유기간이 10개월인 분양권이래요. 분양권 여기 있고요. 10개월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죠? 그래서 70%. 정답은 2번. 3번 보유기간이 1년 6개월인 상가 건물. 1년 6개월인 상가 건물 여기죠? 그래서 40이고요. 자, 보유기간이 1년 10개월인 조합원 입주권. 그러면 1년보다 크니까 10개월인 조합원 입주권. 입주권 여기 있죠? 60%네요. 그래서 60. 5번 보유기간이 2년 6개월인 분양권.
분양권 같은 경우는 분양용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60입니다. 정답은 2번. 쉽죠? 자, 다음 38번. 소득세 과세 대상은 모두 몇 개인가 되어 있는데 여기 비과세에 나나 미역 파산 해뿐 농교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거에는 좀 바뀌어가지고 이게 미역별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미역별이 뭐냐? 미역별이 과세 대상이 아닌 것들입니다. 과세 대상이 아니라서 비과세인 것들을 미역별이라고 부를 거예요. 미가 뭐냐면 미등기 임차권, 역은 지역권이고 별 같은 경우는 별도입니다. 별도. 그래서 봐볼게요. 이거 세 가지만 빼고는 다 과세 대상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전세권은 미역별에 포함 안 되죠? 그래서 아니고. 두 번째,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인데 다른 말로 뭐예요? 얘가 미등기 임차권이죠. 그러면 미등기 임차권 같은 경우는 미역별에 들어가냐? 들어가죠. 미역별의 미가 미등기 임차권이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잠깐만요. 그 전에 우리 과세 대상을 찾는 거니까 반대로 하겠네. 얘는 들어가고 얘는 안 들어가고. 다음,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및 건축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그쵸? 미역별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얘는 들어가겠고. 다음, 토지 및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축권이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 보셔야 될 건 괄호 안입니다. 괄호 안에 보시면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역별의 별이 바로 이겁니다. 얘가 미역별의 별이에요. 그래서 얘는 안 들어간다. 그래서 정답은 2개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다음, 비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똑같아요. 방금 봤던 거랑 똑같이 나나 미역 파산 해뿐 농교를 보시면 되고. 자, 1번 파산 선고에 따른 파산이래요. 파산. 여기 파산 있죠? 파산은 비과세 된다. 2번 하나만 알아두세요. 무슨 법에 따랐다. 그러면 다 비과세다. 다 양도 아니다 라고 보시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무슨 법에 따랐다. 무슨 법에 따랐다. 무슨 법에 따랐다. 그러면 야, 얘들 다 그냥 비과세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비과세 된다. 비과세 된다. 다 비과세인데, 자, 3번 볼게요. 3번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겁니다. 미등기 양도자산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 안 배우죠? 미등기 양도자산. 그래서 넘어갈까요? 아닙니다. 해볼게요. 자, 미등기 양도자산이라는 게 있는데 미등기 양도자산이 뭐예요? 좀 말 그대로 미등기에서 양도한 자산이에요. 얘 같은 경우는 되게 페널티가 세게 있죠. 우리 미등기 양도자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가지고 얘는 되게 불이익이 심해요. 70개만 적용을 해줍니다. 나머지는 적용을 1개도 안 해줘요. 그래서 미등기 양도자산을 우리가 양도했다. 그러면 세금을 굉장히 많이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세금 폭탄이다. 그런데 이렇게 도시개발법에 따라가지고 채비지를 토지구획 환지처분 공고 전에 양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때 하면 문제가 뭐냐면 이 전에 양도하잖아요. 그러면 등기를 못해요. 등기는 언제부터 할 수 있냐면 이거 후에 할 수 있습니다. 후가 되어야지만 등기라는 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등기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토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불쌍한 토지, 억울한 토지를 미등기 양도 자산으로 넣어야 되냐? 그러니까 안 넣는다라는 거죠. 넣지 않는다. 이렇게 들어간다는 소리죠. 그래서 만약 미등기 양도 자산이 뭐냐? 그러면 얘는 등기를 안 한 거죠. 근데 여기 나오는 이 토지 같은 경우는 등기를 안 한 게 아니라 못 한 거예요. 등기를 못한 자산 같은 경우는요, 미등기 양도 자산에 제외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불이익 안 받게. 자, 4번. 자, 4번도 마찬가지예요. 도시개발 사업이 종료가 안 됐대요. 그래가지고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래요. 여기는 등기를 안 하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등기를 못 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도시개발 사업이 종료되기 전에는 등기 자체를 못 해요. 얘도 등기를 못 하는 토지이기 때문에 이런 애를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5번.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와 분합하는 농지로서 교환한대요. 농지를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얘는 비과세 되냐 이걸 묻고 있는데
지금 이거죠? 용지교환. 4분의 1 초과예요? 이하예요? 이하입니다. 초과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가 틀렸네 하고 정답은 5번 이렇게 풀면 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3번, 4번 같은 경우는 익힘장엔 없긴 한데 그냥 말씀드린 거고 1번, 5번 이게 두 개만 사실 보셔도 익힘장에 있는 이거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자, 마지막 40번. 당연히 여러분들 못 푸시겠죠?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익힘장만 가지고 34회를 봤는데 10개 맞추는 데는 전혀 문제 없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